안녕하세요. 이선복 교수입니다. 자, 중급회계 강의, 우리 4장 재무제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절부터 3절까지 마쳤고요. 3절의 마지막 부분, 우리가 주당 순위,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부분 4절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가 남아있는데, 오늘 그걸 다 마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잠시 복습합니다. 우리가 재무제표는 5가지로 되어 있다.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서 5가지로 되어 있고,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IFRS 기준에 따라서 이러한 재무제표를 작성할 텐데, 그 중에 2절에서는 재무상태표를 어떤 식으로 작성할 것이냐, 3절에서는 포괄손익계산서를 어떻게 작성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보아왔습니다. IFRS는 특별히 원칙 중심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어떤 상세한 어떤 규칙에 따라서 순서에 정확히 룰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큰 틀에서 우리가 이제 회계처리 담당자가 좀 전문가적인 그런 어떤 시견을 가지고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면 좋겠다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특히 이제 지난 시간 3절에서는 우리가 포괄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데,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이제 손익계산서를 그냥 포괄 손익계산서가 아니고 그냥 손익계산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손익계산서는 얘기는 수익에서 비용을 마이너스 시켜서 최종적으로 나올 수 있는 손익계산 순이익이 당기 순이익이었다는 거죠. 당기 순이익. 그런데 지금 IFRS가 우리가 이렇게 도입이 되면서 당기 순이익이다가 그 밑에 기타 포괄 순이익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있으면 그걸 포함시키고, 그걸 플러스 마이너스 한 가격이 최종적으로 포괄이익의 형태로 계산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포괄손익계산서를 꼭 작성해야 된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그랬을 때 어떻게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할까요? 표로 하나로 할 거냐, 단일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거냐, 아니면 단계 손익 부분하고 기타 포괄손익 부분하고를 나누어서 두 개로 작성할 것이냐, 할 수 있는데 두 가지 다 선택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을 표시할 때 어떻게 표시할 거냐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성격별 손익계산서가 있고 기능별 손익계산서가 있고, 어떤 게 기능별 손익계산서다? 수익에서 매출원가 부분을 마이너스 시켜서 특별히 매출총이익을 구분해서 표시하는 방법이 뭐다? 기능별 손익계산서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다 선택 가능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것이 기능별 손익계산서하고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는 주로 이제 기능별 손익계산서에 가까운 것들. 그러니까 결국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총이익을 계산하고, 또 매출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은 영업이익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에다가 금융수익, 기타 수익은 더하고 금융비용, 기타 비용을 마이너스 시키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을 계산하고,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에서 뭐를 법인세 비용을 빼면 당기순이익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당기순이익까지 한 다음에 뭐예요? 기타 포괄순이익 항목이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해서 최종적으로 당기순이익이 포괄이익이 계산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지난 시간에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그러면 포괄 손익계산서 남은 부분, 우리가 주당 순이익이라는 것이 나오네요. 그거 잠시 보고, 또 현금으로 자본변동 간단하게 나오는데 그거 잠시 보고, 마지막 결론, 그리고 연습 문제 잠시 풀고 오늘 4장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항목 중에 이제 우리가 당기순이익이 있고요. 당기순이익 밑에 포괄이익 계산이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수익에서 비용을 마이너스 시켜서 뭔가 계산되는 건 포괄이익까지 다 해서 마치고, 그 밑에 보면은 주당이익이라는 것이 표시가 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EPS라고도 부르는데, 한 기간 동안의 지배에서 보통주 일주당 이익이 얼마인가를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결국은 한 회사가 주식을 발행했으면 그 주식을 발행한 주식에 비해서 이번 연도 결국 당기순이익 발생한 것이 얼마냐. 그래서 그걸 해서 우리가 주당이익이라는 걸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당이익이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는 기본 주당 계속 영업이익과 그 다음에 기본 주당 순이익으로 계산되는데, 이거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기본 시기요. 기본 주당 계속 영업이익이, 그래서 분모가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 그리고 분모는 주식수네, 주식수. 그 회사가 발행한 주식수인데, 이제 유통보통 주식수. 그러니까 우선주 주식에 해당하는 포함을 안 시키고
보통주 주주에 해당하는 것만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분자는 보통주에 기록되는 계속 영업이익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는 기본 주당 순이익에서 가정평균 유통보통 주식수분의 보통주에 기록되는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인데 이게 보통주에 기록되는 거. 그래서 이걸 계산해서 주당 순이익을 계산해서 그거를 손익계산서에 공시를 표시를 해주라. 그러면 이것들이 투자가들의 의사결정에 이제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될 수가 있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 책에서는 이제 희석증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희석증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유통보통 주식수를 하는데 이제 여기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랄까 전환우선주라는데 보통주 주식이 아닌데 만약에 이게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 것들이 우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환우선주라는 거 우선주인데 우선주 주식인데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거예요. 아니면 이제 전환사채 같은 경우 권리를 행사하면은 지금은 사채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통주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어. 권리가 행사가 되면 여기가 분모가 늘어날 수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분자도 이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분자는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인데 여기도 이제 요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이라는 것은 우선주 배당금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서 마이너스 시킨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럼 아까 전환우선주 이런 것들 배당금이 있으면 마이너스 시키죠. 그러면 마이너스 시켜서 결국 분자 분모 조정을 해서 계산한 값이 요 기본 주당 순이익보다 작으면은 희석 효과가 있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희석 증권에 대해서도 희석 주당 순이익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거요.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가 기본 주당 순이익을 한번 어떻게 계산할 건지 한번 보자 하는 건데 일단은 기본 주당 순이익에서 분자는 단기 순이익에서 우선주 배당금을 차감한 금액. 그래서 아까 분자 분모가 있었는데 분자는 뭐요? 보통주 단기 순이익이라 했는데 가면 그 손익계산 단기 순이익에서 우선주 배당금을 차감한 금액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네. 자, 2번에서는 기본 주당 순이익의 분모는 가정평균 유통보통 주식수가 있는데 그래서 주식수인데 그거를 좀 평균을 한번 내보래요. 그래서 자, 유통이라 하면 주식이 발행된 후 재취득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고 가정평균 유통보통 주식수는 기초의 유통보통 주식수의 해계기간 중에 재취득된 자기 주식 또는 신규 발행된 보통 주식수와 그 주식의 각각의 유통기간에 가중치를 고려하여 조정을 한 보통 주식수다. 뭐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식이 기초에 있었던 거하고 그 다음에 기말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하고 이렇게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 있는데 만약에 그 회사가 그 기간 중에 추가로 주식을 발행을 했다든가 아니면 뭐 자기 주식을 사들였다거나 하면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날짜별로. 그럼 그거를 우리가 가중평균을 한번 내봐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예제 문제를 보면은 이해가 좀 될 겁니다. 전주 주식회사는 2000X1년 당기순이익과 유통보통 주식수의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일단 계속 영업이익이 얼마, 뭐 얼마, 50만원 있었답시다. 당기순이익은 40만원입니다.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유통보통 주식수의 변동이 있었는데 이렇게 된다네. 원래 처음에 주식 1월 1일 날은 기초에 해서 발행 주식수가 1000주, 유통보통 주식수도 1000주 이렇다 그러네요. 야, 그런데 5월 1일 날 유상증자 회사가 주식을 추가로 발행했어요. 5월 1일 날. 그러면 얼마? 300주를 발행했어요. 그러면 주식 수가 총 얼마? 1000주에다가 300주 하니까 얼마? 1300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0월 1일 날 자기 주식을 취득해서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사들였어. 그럼 자기 주식을 취득한다는 것은 그만큼 주식 수가 감소한다는 거야. 200주 사들였네? 그러면 얼마가 돼요? 유통 주식 수는 1300주에서 200주 사들였으니까 1100주가 남게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전주주는 5%의 배당 조건에 주당 액면금액 1000원인 누적 우선주 1000주가 2000X1년 이전에 발행되어 기말까지 계속 존재하고 있다. 그러네. 그래서 우선주가 1000주가 있대요. 근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배당도 5% 준다네. 자, 그러면 전주 X1년 계속 영업손익과 당기손익의 기본주당 손익을 계산하라. 한번 계산해 보면 되죠. 이렇게 했어요. 자, 먼저 우리가 배당금 우리가 계산해 봅시다. 배당금은 아까 이제 우리가 분자 분모가 있었는데 분자가 뭐였죠? 보통주 당기순이익이었어요. 보통주 당기순이익은
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에서 누적적 우선주 배당금을 마이너스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배당금을 어떻게? 자, 1000원, 액면가액이 1000원입니다. 배당은 우리가 액면금액으로 합니다. 곱하기 1000주, 우선주가 몇 주? 1000주라 그래요. 그 다음에 곱하기 배당률 5%, 그럼 0.05 곱하면은 결국 배당금은 5만원이다 이거죠. 그러면 보통주의 기속기는 계속영업이익, 분자는 얼마? 계속영업이익은 50만원에서 5만원을 뺀 45만원이 되고, 당기순이익은 40만원이었어요. 그럼 40만원에서 5만원을 뺀 35만원, 이렇게 해서 분자가 계산될 수가 있겠다. 자, 그리고 주식수 가정평균 요통보통 주식수는 이렇게 계산해서 1월 1일부터 이제 4월 30일 처음에는 주식이 몇 주? 1000주였어요. 요통보통 1000주. 요 기간을 우리가 이제 4개월이네. 이제 가정평균을 낸다 해서 가정평균 요통보통에서 이렇게 이제 1월부터 4월까지는 4월 30일까지는 4개월 동안 이렇게 주식이 있었어요. 자, 그다음에 근데 5월 2일 날 유상증자 회사가 주식을 발행했거든요. 유상증자라는 것은 주식을 발행하고 주주들로부터 돈을 받은 경우 유상증자라 합니다. 그래서 5월 1일 날 얼마? 300주 주식을 발행했어요. 그러면 얼마? 주식수가 1300주로 들어갔죠. 늘어났어요. 그래서 5개월인데 그 다음에 이제 10월 1일 날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했어. 자기 주식을 그러면 자기 주식을 취득한 건 주식이 그만큼 감소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유통보통 주식수는 이렇게 되네요. 아까 1300주에서 200주 사들여서 감소하니까 1100주가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니까 유통일수 해서 우리가 이 처음에 주식은 5월 1일 날 주식을 유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전 4개월 동안은 이렇게 돼 있었다. 1000주의 이제 유통일수가 4개월이래요. 그러면 1000주 유통 주식 1000주 곱하기 우리가 4개월에서 적수라는 것이 있는데 곱하면 4000이 나온대요. 4000.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가 5월 1일에 300주 주식을 추가로 발행했으니까 요거 계산하면 얼마? 이제 1000주에도 300주 플러스 하면 1300주가 된 거죠. 요게 몇 개월? 5개월 동안. 10월 1일까지 5개월 동안 그렇게 돼요. 1300 곱하기 5개월 하면 6500. 그 다음에 이제 10월 1일 날 자기 주식을 취득했으니까 10월 취득해서 주식을 감소해서 결국 얼마? 1100주가 됐어. 3개월 동안. 그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요. 야, 그러면 요것도 적수가 1100 곱하기 3개월 하면 3300 이렇게 된다 이거죠. 야, 그러면 이제 결국은 얼마? 적수 합계를 내봤어요. 합계 1380.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요거를 요통일수 12개월로 나눠줬어요. 나눠주면은 그게 얼마? 가정평균 요통보통 주식수. 그 분모는 얼마? 13800. 여기에다가 12개월 나눠주면 1150이 나온다. 이거랬네요. 1150. 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당순이익 계산해 낼 수 있죠. 우리가 주당 계속 영업순이익은 아까 앞에 분자가 얼마에서 45만원 계산했고 지금 분모 가정평균 요통보통 주수가 1150주 되고 그러면 계산하면 391 이렇게 계산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기본 주당순이익도 얼마? 당기순이익이 35만원이었어요. 그럼 거기서 나누기 1150주 해서 분모 가정평균 요통보통 나눠주면 결국 주당순이익이 304원이다. 그래서 여기는 391, 여기는 주당순이익이 304원. 결국 그 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비교해서 주식수에 비교해서 이번 연도 얻게 당기순이익 그걸 계산했을 때 304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주당순이익이 높으면 높을수록 뭐야? 미래 기대 배당금 받게 될 그 기대 배당금이 높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만큼 더 주식값이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주당순이익 마쳤습니다. 자, 4절 현금흐름표와 자본변동표 봅시다. 자, 우리가 재무제표 마지막 2개 남아 있는데 간단하게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자본변동표는 소유주 지분의 변동을 표시하는 재무보고서다. 그 다음에 자본변동표는 결국 이제 소유주 지분의 변동 결국 뭐야? 이제 자본 항목인데 우리가 자본은 이제 자본에 해당하는 것은 소유주 지분이라고 하고요. 부채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채권자 지분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주주 입장에서 결국 자본이 얼마만큼 변동되는가 하는 건데 자본은 크게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납입자본, 이익여금, 기타 포괄 손익비계, 자본 조정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고 거기에 대한 것이 변동 1월 1일에 비해서 12월 31일 날 어떻게 변동되는가 이거를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자본은 각 구성 요소별로 이제 기초잔액 변동사항 및 기말잔액을 표시한다. 그래서 기초잔액 1월 1일 잔액, 그 다음에 이제 기말잔액 12월 31일 잔액,
그리고 중간 사이에 뭐 주식이 추가적으로 발행됐는가, 아니면 조금 전에 우리 자기 주식을 사들인 거는 없는가, 또 뭐 손익계산서 이익이 발생해서 이익요금이 증가로 자본이 변동되는 건 없는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자본변동표이다. 자, 그리고 현금흐름표는 한 기간 동안에 현금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주는 보고서다. 그래서 이제 현금흐름표 한 회계기간 동안에 얼마만큼의 현금이 유입되고 또 밖으로 얼마만큼 현금이 나가고, 그래서 결국 기말 현재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 잔액이 얼마냐, 이것들을 나타내는 게 현금흐름표입니다. 또 현금흐름표를 작성할 때는 좀 현금이 그 유입되고 유출된 그 원천이 뭐냐에 따라서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다 그래요. 또 영업활동이 일어난 현금으로 할 때는 이거는 이제 당기순이익에다가 예를 들어서 비현금 비용은 플러스 시키고 비현금 수익은 마이너스 시키고, 영업 관련 자산 이제 변동은 플러스 시키고, 영업 관련 부채 변동은 이렇게 이제 또 뭐 하여간 요 마이너스 시키고 여기는 플러스 시켜서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현금흐름표를 이제 작성하는 방법이 직접법이라는 게 있고요, 간접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특히 여기서는 나타내는 건 아마 간접법에 있어요. 간접법이라는 것은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당기순이익에다가 그걸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손익계산서는 비용 처리했는데 현금 지출이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플러스 시키고 등등 해서 조정을 해서 현금흐름표를 작성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까지 해서 총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부분에 이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는 우리가 저 뒤에 가서 다시 설명 나올 테니까 그때 가서 보도록 합시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장에 대한 결론에서 우리가 재무제표에 대해서 IFRS 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하는 거 지금까지 공부했는데, 재무제표는 재무보고의 가장 중심적인 수단이 된다 하고 요 5가지로 돼 있다. 우리가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자, 그리고 재무상태표는 우리가 IFRS 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은 재무상태표에 표시해야 될 최소한의 항목, 그걸 제시하고, 또 그걸 표시할 때는 우리가 유동성 배열법이다. 그런 건 없지만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고, 또 자본을 구분해서 표시해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본은 이렇게 납입자본, 자본주정, 기타 포괄손익무게, 이익여금 이런 형식으로 구분한다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자, 포괄손익계산서는 우리가 2가지, 이제 1급은 포괄손익계산서, 그러니까 손익계산서를 하나의 표를 작성할 거냐, 아니면 2개, 당기순이익까지 손익계산서를 구분해서 하나 작성하고, 또 그 이후에 기타 포괄손익에 해당하는 것을 나누어서 작성할 것이냐 하는 방법 선택 가능하다. 그리고 비용 표시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성격별 손익계산서, 기능별 손익계산서 나누어 볼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선택 가능하다 했는데, 특별히 우리가 수익에서 매출원가를 빼갖고 매출총이익을 계산하는 방식이 무슨 손익계산서? 기능별 손익계산서다 했다.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자본변동표에서 우리 조금 전에 설명했습니다. 납입자본, 이익여금 이런 식으로 되고, 현금흐름표, 마지막 주석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연습 문제 간단하게 한번 조금만 좀 풀어보고 갑시다. 자, 연습 문제. 자, 1번 문제입니다. 손익계산서 다음 빈칸에 적절한 금액을 채우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매출액이 있고, 손익계산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마이너스 시키면 매출총이익이 계산되고요. 매출총이익에서 판매비를 마이너스 시키면 영업이익, 여기서는 당기순이익으로 계산된다 했어요. 그래서 손익계산서 구조 원리를 여러분 이해를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매출액은 2,000원이다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매출원가를 마이너스 시키는데, 매출원가는 여기 A가 매출원가예요. 그럼 매출 A를 계산하는데 이렇게 계산했는데, 매출원가 이꼴 기초재고 플러스 단기매입 마이너스 기말재고 이렇게 계산하는데, 기초재고라는 것은 우리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 처음에는 기초재고, 그 다음에 단기에 매입한 거, 마지막 기말재고 안 팔리고 남은 거, 그렇게 해서 매출원가를 계산하는데, 그러면 기초재고가 얼마? 500원 있었어요. 그 다음에 단기에 매입은 900원. 자, 기말재고 안 팔리고 남은 거 차감한 데는 마이너스 400. 자, 그러면 그게 얼마가 계산되겠죠? 그게 해답이 여기 있네. 1,000원. 계산하면 그러면 얼마입니까? 매출액은 2,000원인데 요 매출원가가 1,000원이니까 그럼 매출총이익은 얼마예요? 1,000원 되겠죠. 뭐 쉽네요. 그러면 매출총이익 1,000원에서 판관비 800원 빼면 당기순이익은 200원 되겠죠. 자, 2000X2년 가서 봅시다. 자, 매출액은 2,500원이다 합시다. 그러면
기초재고는 돼 있는데, 기초재고는 뭐야? 기초재고는 요거는 이제 전년도 기말재고로 넘어온 것이 남은 것이 요번 이제 연도로 보면 기초재고가 됩니다. 그래서 400 되겠고요. 플러스 단기 매입 1,300원이다 합시다. 마이너스 기말재고이다 합시다. 그럼 계산하면 되죠. 400 플러스 1,400 그죠? 마이너스 500 그러면 그것이 얼마? D가 되는데 1,200원 이렇게 계산될 수 있겠네. 그러면 얼마? 매출 총액은 얼마입니까? 매출액이 2,500원이고 매출 원가 D가 얼마? 1,200원이라 했잖아. 그럼 2,500원에서 1,200원을 빼면은 매출 총액은 얼마? 1,300원 이렇게 계산되네요. 1,300원. 자, 그러면 판관비는 얼마? 1,300원에서 얼마를 빼야 300원이 돼? 요거는 판관비는 그러면 1,000원 이렇게 계산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손익계산서 구조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은 매출총액이 계산되고 매출총액에서 판관비를 빼면 단기순이익이 계산된다 하고 매출원가는 뭐 기초재고 플러스 단기매입 마이너스 기말재고 이렇게 계산이 된다. 자, 하나 더 풀어봅니다. 자, 우리가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건데, 자, 개국주의 2000X1년 동안에 영업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기초재고가 3,600 있었고, 단기 매입액이 29,900, 매출액은 68,000, 매입운임 1,800, 매출운임 700, 그 다음에 매출내누리형 환입 1,400, 기말재고 1,400, 이렇게 매입,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었대요. 매입 할인, 매출 할인, 매출내누리형 환출, 이런 것들이 있었대요. 자, 그러면 개국의 2000X1년 매출원가는 얼마냐 했더니, 이렇게 돼. 매출원가는 기초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 마이너스 기말재고 했잖아. 그러면 기초재고가 얼마예요? 3,600원, 요거 3,600원 기초재고. 그 다음에 플러스 단기 매입분 하는데 단기 매입분이 이렇게 했는데 뭔가 플러스 마이너스 복잡하게 해놨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기말재고를 마이너스 시키네. 기말재고는 얼마? 4,800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부분이 요거 단기 매입분이라 했는데 단기 매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총 구입한 거는 29,900원입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거기다가 뭐 매입운임 1,800원. 상품을 우리가 매입하는데 매입 금액에다가 운임을 우리가 부담하잖아요. 그럼 뭐 운임도 같이 매입 금액에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1,800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마이너스 2,500원 해놨네. 2,500원은 뭐야? 요거 매입 애누리아 환출. 매입을 했다가 환출했다는 것은 들어왔다가 다시 보냈다는 거, 반품시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입 애누리는 뭔가 구입했다가 깎아줬다는 거예요. 결국 매입 금액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매입 금액이 29,900원에서 그만큼 매입 애누리 환출이 발생하면 줄어드는 거니까 이렇게 마이너스로 표시했다. 그 다음에 400이 있네. 400 매입 할인은 요거 400이 있는데 매입 할인은 이제 상품을 매입했는데 예를 들어서 외상으로 매입을 했어. 외상으로 이제 매입을 했는데 돈을 빨리 갚았어. 예, 그랬더니 400원 깎아줬어. 그렇게 깎아준 경우는 우리가 매입 할인이랍니다. 그러면 그것도 마이너스 400 그렇게 계산된다 이거죠. 그럼 이제 그거 계산한 게 단기 매입액은 전체 29,900원이지만 요 등등을 매입운임은 더하고 매입 애누리아 환출은 빼고 400 요거 매입 할인 요거 마이너스 시키면 결국 단기 매입 금액이 계산되고 거기서 기말재고 빼면은 이렇게 계산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요거 매출은 68,000이고 매출운임은 이제 우리가 보통 물류비로 별도 비용 처리하고요. 매출 애누리아 환입 그다음에 매출 할인은 별개죠. 매입과 관련이 된 게 아니고 매출 애누리는 팔았다가 판매했다가 뒤돌아오는 거 매출 할인 그 다음에 깎아주는 거 그리고 매출 할인은 판매자 입장에서 외상 매출금으로 팔았는데 돈을 빨리 받았어. 그래서 그런 경우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 시켜주는 경우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주시고요. 자,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작성입니다. 작성하는데 이렇게 하네요. 재무상태표를 작성하고 기능별 손익계산서를 한번 작성해봐라. 그래서 이런 시산표 자료가 있다 합시다. 현금부터 매출채권 뭐 여러 쫙 있네요. 감가상각무게 쫙 있어요. 여기도 매출 할인, 환입 막 이렇게 복잡하게 있네. 자, 그러면 이거를 뭐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과제물로 직접 한번 더 작성해 볼 건데, 자, 먼저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먼저 손익계산서. 자, 기타 포괄이 없네요. 자, 그래서 손익계산서 하고, 이쪽은 재무상태표. 자,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했어? 자, 먼저 어떻게? 이제 기능별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라 했잖아요. 그럼 매출액 96만 8천원. 거기서 매출원가 비용 마이너스 시켜 56만 5천원. 그러면 매출총이익 40만 3천원 계산될 수 있고.
거기서 판매비와 관리비, 비용을 마이너스 시켜. 비용이니까 마이너스 시켜. 23만 2천 원, 9만 9천 원. 그래, 마이너스 시키니까 영업이익이 얼마? 7만 2천 원 계산된다 이거죠. 영업이익에다가 임대수익, 수익, 토지 처분이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금융수익이나 기타 수익이 있으면 이건 플러스 시킵니다. 그러면 또 그랬더니 그렇게 하고 나니까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 얼마? 12만 원 된대요. 거기다가 법인세 비용 세금 납부합니다. 그러면 얼마? 38,500원 마이너스 시키면 최종적으로 당기순이익이 81,500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손익계산서가 작성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이제 그에 비해서 재무상태표는 이렇게 했어요. 일단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재무상태표는 12월 30일 현재 이런 게 표시해주고요. 재무상태표는 왼쪽에 차변에는 자산, 그 다음에 대변 오른쪽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을 표시했어요. 그래서 자산은 다시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그래서 유동자산은 현금, 매출채권 표시하고요. 매출채권 밑에 대손충당금이 있네요. 5,000원. 그러면 이거는 뭐야? 매출채권 총 받을 돈은 21만 5천원인데 그 중에서 5천원은 받기가 힘들겠다. 그러면 받기가 힘든 돈은 우리가 대손충당금 이렇게 해서 매출채권 밑에다 차감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표시한다. 자, 그 다음에 재고자산에는 상품 12만원 있고요. 소모품 14,000원 뭐 이런 게 있다. 그래서 하고요. 비유동자산에는 토지 얼마? 이거 14만원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 98,000원 있는데 건물도 취득은 건물을 98,000원에 취득했는데 그동안 이제 건물은 우리가 토지를 제외한 모든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을 한대요. 그래서 건물 감가상각하면은 98,000원이고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 그동안 그 금액이 19,600원 있으면 이걸 이렇게 마이너스 하는 식으로 표시한다. 비품도 7만원에 구입했어. 그런데 거기도 감가상각했어. 그럼 감가상각 누계액이 28,000원. 그렇게 계산해서 결국 계산을 플러스 마이너스 했더니 자산 총계가 얼마? 81만 8,500원. 유동부채 갑니다. 매입채무 얼마? 11만 9천원. 우리 상품 외상으로 구입한 경우 매입채무입니다. 미지급급여 18,000원. 급여를 지급했는데 지금 못했어요. 부채입니다. 18,000원. 비유동부채 중에는 사채해서 그러니까 10만원 해서가 자금 조달을 위해서 채권 발행한 경우 사채 부채입니다. 10만원. 부채 총계 23만 7천원이고요. 자본입니다. 자본은 먼저 자본금 30만원 있었나봐요. 그 다음에 이익여금에서 이렇게 전기 2월 이익여금 지난 회계전에 넘어온 거.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 요거 손익계산서 요거 88만 1,500원 했잖아요. 요 당기순이익이 여기 와서 반영이 됩니다. 당기순이익. 그리고 거기에서 뭐 배당금 지급하자. 그 배당금 현금 배당 6만 원 있었네. 그럼 그거 마이너스 시키면은 결국 이익여금 금액은 얼마? 28만 1,600원 이렇게 된다 하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결국 부채총계하고 자본총계 다 해서 더하면은 얼마? 81만 8,500원 해서 자산총계 81만 8,500원, 부채와 자본총계 81만 8,500원에서 일치를 똑같이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IFRS 기준에 따라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데 물론 이거는 IFRS는 이 순서 이런 거 정확하게 얘기 안 할 수도 있고 여기도 이런 유동성 배열법이 아니고 비유동성 배열법. 비유동 자산은 먼저 적힐 수도 있어요. 아니면 자본이 먼저 적힐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막 그런 상황이지만은 이제 근데 또 이렇게 했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고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어떤 방법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작성을 이제 주로 해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가 주당순이익 계산했는데 한 번만 더 볼게요. 자, 목표주는 당기순이익과 유통보통지수의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자, 계속사업이 80만원, 당기순이익은 70만원 이렇게 되네요. 자, 주식수는 기초에 1월 1일날 2,000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유상증자 4월 1일날 400주 발행해서 합하면 2,400주가 됐고 10월 1일날 자기주식 취득 200주 2,200원 앞에 있는 문제하고 똑같은 거네. 자, 그 다음에 목포주 배당금이 3% 된다 하고 액면금액은 1,000원. 그 다음에 누적적 우선주가 얼마? 2,000주래요. 앞에서 우리가 본문에서 풀어봤던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고 요거 주당순이익 계산해봐라. 그랬더니 먼저 뭐 어떻게 해야 돼? 보통주의 계산기는 이제 우리가 분자를 먼저 계산해야 되죠. 분자는 뭐야? 누적주 우선주 배당금 마이너스 이렇게 돼. 그러면 1,000원 곱하기 2,000주. 그 다음에 배당률 3%니까 0.03 곱하면은
6만원 계산되겠어요. 그러면 이건 보통주 계속 영업이익은 아까 80만원이라잖아. 한 80만원에서 배당금 6만원 빼면 74만원. 그 다음에 보통주 당기순이익 이거는 70만원이고 여기서 마이너스 6만원 하면은 6만 4천원 계산되고. 자, 분자는 요 금액입니다. 자, 분모는 가정평균 요통보통 주식수인데 우리가 아까 했던 방식으로 이제 3개월 동안은 처음에 주식수가 이제 2,000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개월 동안. 그럼 그때는 3개월 곱하기 요거 유통보통 주식수 곱해서 적수 6,000원 계산되고 4월 1일 날 유상증자 이렇게 했어요. 9월까지 10월 1일 날 자기 주식 취득하니까 그러면 이제 400 플러스 돼서 아까는 2,000주 했는데 지금은 2,400주 6개월 동안 그럼 2,400 곱하기 6개월 하면 14,400 적수 나옵니다. 마지막에 이제 10월 1일 날 자기 주식 취득해서 취득한 거는 주식이 감소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200 하면은 2,400주에서 마이너스 200 하니까 2,200주로 줄어들었네요. 자, 그러면 여기는 유통보통은 3개월 이거 곱해지니까 2,200 곱하기 3개월 곱하면 6,600. 자, 결국은 적수 합계가 얼마? 27,000원. 유통보통 주식수는 12개월. 자, 그러면 27,000원 나누기 12개월 해주면은 얼마? 가정평균 유통보통 주식수가 2250주가 계산된다. 자, 그러면 요거 갖고 계산해요. 기본주당 계속이익은 얼마? 분자가, 그지? 보통주 단계순이익이 74만 원. 그럼 나누기 가정평균 유통이 2250주. 그러면 얼마? 320원. 자, 기본주당 순이익은, 그 다음에 분자가 64만 원이고, 나누기 가정평균 유통 주식수 2250주 하면은 284원에서 주당이익이 각각 계산이 될 수가 있겠다. 자, 연습 문제까지 여러분 수고해서 열심히 풀어봤는데 고생 많았습니다. 연습 문제를 굳이 풀어준 이유는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좀 과제물 중심으로 또 전혀 다른 과제물을 내면 조금 힘들어할 수도 있고 그래서 과제물을 연습 문제 중심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연습 문제를 아무 말 없이 이렇게 과제물을 해와라 그러면 여러분이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이제 과제물을 조금 바쁘지만 이렇게 풀어봤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참조를 해서 여러분이 과제물도 이렇게 하고요. 또 과제물을 낼 때 특별히 좀 어려운 경우도 생각해서 그 해답 부분을 내가 그 우리 온라인 그 회계 자료실에 올려놓고 있거든요. 그럼 그걸 한번 참조해. 처음부터 답을 보고 하지 말고 잘 이렇게 풀어보면서 도저히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한 번씩 답안지를 이렇게 참조해가 보면서 그 원리를 이해하세요. 원리를.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숫자를 여러분한테 뭐 바꿔갖고 한다고 하면도 그걸 충분히 원리를 이해해서 여러분이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회계 실력이 늘어납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자, 다음 5장에서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